오윤혜 씨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주말에 고생하셨죠? 네, 주말이 지날 때마다 뭔가 수명이 단축되어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예. 참 쉽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그 뿌리가 깊다는 거겠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속담 하나를 바꿔야 된다. 예. 제가 앞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개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 속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동안 더러워서 피하기만 했더니 수십 년 동안 너무 큰 오물이 되었고 이걸 내가 밟고 우리 아이들도 밟게 생겼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퍼내야죠. 대한민국에 필요한 오물들을 정확하게 캐치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퍼내야죠. 예. 네. 9088님께서 내 하나의 문제라면 어찌하겠는데 지금 이 현실은 어쩌지 못해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예. 네. 4116님, 봄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사회의 봄은 언제나 오려나 싶네요. 세월이 수상하니 헌재의 탄핵 심판도 어찌 나올지 걱정입니다. 내란에 가담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검찰총장으로서 내란 수개의 구속에 관여하는 게 맞는 행동인가 싶네요. 예. 3725님께서 헐어볼라서 그만 옆집으로 갑니다. 너무 속상하고 분하고 그냥 다 접고 싶습니다. 사는 게 먼지라는 생각이네요.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요. 빨리 탄핵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을 듯요. 뉴스 할킥도 힘내주세요. 예. 네. 뭐 상식적으로 세상은 돌아갈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보낸 옥중 서신이 공개됐는데 내용을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남부교도소 독과실 TV를 통해 내란 속에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보았다. 밝은 얼굴로 주먹을 흔들며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름을 느꼈지만 눈을 부릅뜨고 관저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봤다. 구속기간 만료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이 하필이면 윤석열에 대해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의 석방을 통해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 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재확인했다.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석방은 12.3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의 준동과 발호를 더욱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시 신발끈을 조여야 한다. 다시 응원봉을 밝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어떤 극우 세력이 굉장히 기가 산 것 같아요, 보면. 그렇겠죠. 예. 네. 그러나 네. 미풍에 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심우정 검찰총장도 뭔가 윤석열의 인권을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앞뒤가 뭐 오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검찰총장이란 분이 법도 그렇고 논리도 아주 그냥 단순 논리를 앞뒤가 안 맞는 논리 쓰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검찰이 판단을 잘못해서 내란 수개 혐의를 받는 사람을 풀어줬으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고 검찰이 판단이 맞는데 법원이 이상한 판단을 냈으면 그건 당연히 즉시 항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앞뒤가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는 딱 나왔는데 정말 어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아마 어떤 방식으로. 네. 자, 조국 전 대표의 옥중 서신 이제 다시 신발끈을 조여야 한다. 뭔가 이제 극우 세력이 약간 뭐 준동했죠. 하지만 저는 그건 한 줌이고 수천만의 상식적인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인 파면의 결정을 기대하고 응원하고 지켜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도 내내 그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질문하시고 이런 걸 보면 상식적인 판단을 안 내릴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뭐냐 하면 지금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런 어떤 다른 판단을 내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거는 뭐 개인적 성향, 진보 보수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어떤 이 판단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리고 헌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전 국민이 봤는데도 그것을 만약에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심우정은 대체 왜 바로 항고를 포기했나? 사실 즉시 항고가 아니라 즉시 항고를 포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우정이라는 사람은 저는 합리적으로 이 내란죄에 있어서 과연 안전하지 않는 건가? 뭐 그렇게 이들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가?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그렇잖아요. 뭐냐면 처음에는 그 내란은 워낙 분명하니까 드러난 부분에 대한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실력도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처럼 막 빨리 치고 들어갔고. 네. 그런데 이게 이상한 부분에서 멈칫하는 그렇죠. 정도가 아니고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네. 경호차장 영장 네, 세 번이나, 계속 네. 맞고. 그게 딱 그 검찰 수뇌부와 관련돼 있을 것 같은 부분이거든요. 비와폰. 네. 이것도 대통령 아주 기획하듯이 말이에요. 네. 시간 질질 끌어가지고 뭐 엉뚱한 결과 나오게 하고 또 뭐 즉시 항고는 아예 안 한다 그러고. 네. 이게 무슨 조금이라도 논리가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당연히 안 그러니까 네. 국민들로서는 이거 분명히 뭐가 있구나. 그러니까 검찰도 네. 내란 공범이라고 뭐 자백하는 거 아닌가? 검찰 수뇌부는 분명히 뭐가 있구나. 네. 그러지 않고 이런 합리적 결정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법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혼란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과거 채용 시험 문제까지 예. 소환이 되는데요. 양분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인데 2015년 검찰 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예. 시험 문제를 보면은 체포 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정답으로 하고 있다. 국가 시험에 정답으로 나와 있는 거를 어기면서요. 네. 지기현 판사였나요? 예. 그분은 왜 이렇게까지 혼란이 나올 거를 예측하면서 아주 최대한의 선의로 보면 조금의 절차적 하자도 뭐 선의로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 선의로 아니, 근데 보지 않습니다. 아주 선의로 네. 봐도 네. 조금의 절차적 하자도 다 검증받고 가면 네. 나중에 좀 탄탄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만약에 선의였다면 네. 그래 지금 다 검증받고 검찰이 당연히 즉시항고를 할 줄 알았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당연히 즉시항고하면 위에서 한번 판단을 내리면 이게 다음에는 이런 절차적 하자 가지고 누구 시비를 못 걸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그 사람의 선의를 믿는 사람은 주장을 하는데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이 모든 그 관행이 아니고 아까 구급 시험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수십 년간 이루어지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답을 버리고 네. 다른 걸 주장할 때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돼. 근데 그 첫 대입 케이스가 대통령이에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내란 수계 혐의를 받는. 이번 결정으로 너무 많은 후폭풍이 불 것 같은데요. 당장 명태균 씨도 구속 취소를 청구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그 옥바라지라는 카페가 있어요. 범죄자들 가족들이 많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에서도 시간을 계산해서 구속 취소를 할 수도 있겠다면서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 보통 오후 늦은 시간에 구속영장 발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속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에 따라 오전 또는 이른 오후에 구속영장을 발부된 분들은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 정보 공개 신청을 해서 체포된 날짜와 시간, 구속영장 발부된 시간 등을 알아봐라. 이거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관례에서 이제 문제 있다라고 제기하면 그거 어떻게 수습합니까?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씨는 전혀 뭐 사퇴할 생각도 없다고 인터뷰를 하더만요.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특히 검찰총장, 대통령 직무대행, 판사 법을 가장 엄밀하게 지켜야 될 분들이 법을 앞장서서 지금 박살을 내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 것인지.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상식적 상황이 펼쳐지면 꼼꼼하게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책임을 물어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이 실정법으로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부분은 물리고 네. 실정법이 안 되는 부분은 법을 만들고. 저는 상식적인 시민분들도 이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집회에 나가지 못하신다면 이상한 기사의 댓글이라든지 예. 어떤 댓글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보통 지금 극우가 통하는 게 뭡니까? 되게 폭력적이고 막 말도 안 되게 헌법재판소에 매크로까지 동원해가지고 게시판을 점령했다는 기사도 봤는데요. 한겨레에서. 예.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침묵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 상식을 바라는 대다수의 국민들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적극적인 의견과 정말 지금 민주당에서는 단호한 의사 표현. 네, 예. 매일 7시 이렇게 지금 이제 장외 집회를 오늘부터 이제 이어간다고 속옷도 막 다 싸우셨다고 의원님들이 예.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뭔가 보여줄 때가 되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근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좌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무슨 이게 뭐 좌우의 문제고 이게 무슨 진보 보수의 문제입니까? 이건 맞습니다. 그냥 정확히 상식의 문제고 국가 존립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아까 그 우리 장윤선 기자랑 장선초 소장 같이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 이런 일을 하고도 대통령 자리에 복귀를 한다면 네. 그러면 뭐 그게 정말 상상만 해봐도 와, 상상만 네. 해도 국가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겠습니까? 아니죠. 네. 그러면 야당 조금 반대하면 뭐 계엄 한 3번씩 4번씩 하고 정말 예? 그러니까요. 수천만의 사람들 국민들의 잡아다가 인권이 이거, 유린될 이- 뻔했는데 이 지금 손목 그 타이로 묶어가지고 뭐 그런 증거들도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식적인 국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